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유미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실검 대결입니다. 오늘 인터넷 포털엔 이런 글이 등장했습니다. 조국 힘내세요와 조국 사퇴하세요인데요. 오늘 오후 조국 힘내세요가 먼저 실검 1위에 올랐고 조국 사퇴하세요가 추가로 등장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지지층과 반대층으로 추정되는 대결이 포털까지 확산되는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어 왔는데 이제는 온라인상으로 옮겨붙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예를 들면 남녀별이라든가 나이별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거기서 나오나요? 네, 그래서 제가 네이버 기준으로 7시 40분경에 한번 봤더니요. 10대와 20대, 50대는 조국 사퇴하세요가 더 많았고요. 30대와 40대는 조국 힘내세요가 더 많았습니다. 아시겠지만 포털마다 연령별 키워드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게 실시간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상황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물론 하고 있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이제 이런 맞대결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 거의 모든 이슈가 이 이슈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이 이제 청와대 역이라든가 게시판이라든가 포털에서까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대결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학가에서는 또 다른 이렇게 또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오늘 서울대는 안녕들 하십니까? 고려대는 그래서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제목은 비슷한데. 얼핏 보면은 비슷한 내용 같지만 주장하는 바가 조금 다릅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구의역 김군을 못 본 채 한 우리가 청년 세대 정의감을 말하냐라며 조국 문제보다 더 큰 모순을 대학생들이 외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대는 이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고요. 조국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인데 이게 좀 반발하는 듯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반면 고려대에 그래서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는 공정과 정의라는 현 정부의 가치가 무너졌다는 취지로 조국 후보자와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자보다 아무튼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군요. 자, 두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대천절 진격입니다. 어디 갑니까? 진격을 합니까? 네, 이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정광훈 목사 얘기인데요. 10월 3일 개천절에 청와대 진입조를 모집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열어가자고 하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청와대 경호원들의 실탄을 받아서 순교하실 분들, 목숨을 내어놓으실 분들, 피 흘림이 없이 무슨 혁명이 되겠습니까? 제가 제 1호로 죽겠습니다. 1호로 죽겠대요? 네, 죽겠다고 하는데 사실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다 보면은 거의 인간 번역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저건 오래 살겠다라고 해서 그런가요?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할 말이 없어지네요. 알았습니다. 근데 박정희 정부 시절이 1968년에 북한 무장공비라고 그때 불렀는데. 김신조 사건. 청와대 습격 작전을 벌였다는 건 알려진 사실인데 2019년에 청와대 습격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번 진격 계획도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게요. 정광훈 목사가 지난 6월에도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단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단식은 한 끼 단식에 그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끼 단식은 보통 사람들도 보통 때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 목사는 이 더러운 세상을 오래 보면서 살고 싶지 않다면서 이런 여지를 남겼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꼭 100% 죽는다는 말은 아니고. 정치부 기자의 입장에서는 저에게는 그러면 오래 산다로. 오래 산다는 얘기로.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 가끔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무슨 중계하듯이 꼭 다 전해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걸 전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사실 그 정광훈 목사의 돌발 발언으로 보기에는 전 목사가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는 꽤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예. 사실 최근 취재를 했던 결과야 8.15 광복절 전후로 황교안 대표도 또 따로 만났다고 합니다. 정광훈 목사가. 아, 최근에요? 예, 최근에 만났다고 한국당 핵심 그럼 관계자가 이달인데 8월 15일이면 예, 당 핵심 관계자가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밖에 또 정치권 다른 인사들과도 교류가 꽤 있고요. 특히 몇몇 한국당 의원들은 정광훈 목사가 다니는 교회의 교인이기도 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그래서 복수의 한국당 관계자들은 전 목사가 동원할 수 있는 기독교 표가 선거 때마다 있다 보니까 이를 의식하진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마지막 키워드 있습니다. 예, 예. 열어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주먹 자랑입니다. 예, 제목이 좀 무시무시합니다. 네, 모래시계 검사로 알려졌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후보자 공세전에 최근 나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본인의 과거를 회상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예, 내가 검사로 돌아갈 수 있다면 1시간 안에 모두 자백받는다. 이런 류의 발언들인데요. 예, 이런 글을 계속 올리자 오늘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홍 전 대표에 대해서 늙은 깡패가 왕년에 주먹 자랑을 한다라는 비판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 내용이 굉장히 세긴 셌군요. 네. 예, 예. 그럼 이 글에 대한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까, 홍 전 대표가? 네, 제가 뉴스 들어오기 직전까지 확인을 했는데 아직까지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답니까? 네, 다 예,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미혜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